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 대 라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관전 포인트를 잡을 건데 뱀픽적으로 그리고 인게임적으로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별 비교부터 한다 했으니까 탑부터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제우스는 제가 챔피언 폭도 봤을 때 아트 한 번, 그라가스 한 번, 그것도 세주 그라가스 구도였죠. 탱탱 구도에서 그라가스 한 번, 그다음에 아트록스 한 번, 그것도 그룹 스테이지에서 그거 제외하고 캐리력 있는 좀 후반 밸류도 좋고 라인전 상성도 좋고 그런 챔피언 위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T1을 상대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게 라인전 약한 걸 뽑기 싫다. 아니면은 탱커 챔피언을 뽑기 싫다. 그러한 이유는 그런 챔피언들을 고밸류 픽으로 찢는다. 응? 요네는 사람을 찢어. 갱플 그거 선제 공격 들고 돈 무난하게 벌 때도 있고. 요네의 킬은 2배. 요네 또 많이 썼고 화약통으로 상대 심장까지 터트려 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카밀로 반갈죽도 많이 하고 이런 챔피언들 때문에 얘네 상대로 탱커를 뽑기가 힘들어요. 물론 세주 같은 경우는 뭐 카밀 상대로 좋고 뭐 갱플 상대로 초반에 할 거 있고 이런데 결국에는 힘드니까 결국에는 게임이 초반에 뭐 한 15분 20분에 끝날 게 아니라 본인이 반갈죽 어쨌든 게임이 초반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원코어, 투코어 타이밍이 올 거고 그런 타이밍이 점점 지나가면서 게임 내에서 압박이 되니까 이런 챔피언들로 상대를 뱀픽적으로 까다롭게 한다. 가 1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제 팀원을 상대하는 입장이면 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머리가 아플 것 같아. 우리 탱커 뽑아도 돼? 뭐 예를 들어 세주 돌리는 심리전인데 진짜 세주 탑 가도 되니?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탱커 뽑아도 돼도 궁금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탱커를 안 뽑고 간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뭘 선픽할 거니? 그걸 선픽하는데 밴은 몇 개 필요하니? 1, 2, 3에도 밴 필요하니? 이런 쪽으로 되게 머리가 준비 단계에서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이게 그 징동전 3세트 때 얘기예요. 그 갱플 했을 때 불리한 상성 혹은 선픽 구도에서 팀적으로 구도가 어그러지는 걸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거. 이제 갱플이었을 때도 계속 2대2 매칭해주면서 결과 무관하게 계속 매칭을 해줬고 결국에 제우스 선수가 그 2대2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카나비 선수가 비에고로 다이브 쳐줘서 그 2대2, 2대1 이기는 교환까지 불리한 상승에서 이기는 교환까지 나올 정도로 T1은 잘 봐줘요. 게임 내에서 제우스가 망하지 않게 잘해줘요. 상대가 탑 위주로 굴리는 게 속도감이 빠르지 않도록 잘해줘서 이런 부분이 좀 제우스의 강점인 반면에 이제 킹게는 아트록스도 많이 뽑았고 4번 뽑았나 그래요. 아트록스 말고도 뭐 킹게는 오른 진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오른뿐만이 아니라 뭐 그라가스 쪽도 보여줬고 세주아니 심리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느낌에다가 뭐 피오라 카멜 이런 것도 한다. 되게 조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챔피언 폭의 다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탑에서 압도적인 무력 아니면 엄청난 성장 기대치 이런 쪽보다는 우리 팀에 잘 어울리는 조합을 뽑아줄 수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걸 뽑아줄 수 있다라는 느낌의 챔피언 폭을 갖고 있고 이제 DRX가 8강, 4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탑에서 어떤 스타일로 게임을 접근할지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했어요. 뭐 탑 정글 2대2가 센 픽을 통해서 탑을 터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피오라 같은 걸로 상대 캐넨 리신이 초반에 EDG전 1세트죠. 갱을 왔을 때도 그냥 1대2로 나 안 죽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사이드에서 주도권 잡을만 하다. 이런 스타일도 했고 탱탱 구도 이게 이제 젠즈랑 했을 때 상대 탑이 뭐였지? 상대 탑이 세주고 우리 탑이 오른 이러면은 탑은 서로 죽기 쉬운 근데 세주 쪽이 훨씬 죽기 쉽죠. 풀을 안 드니까 그 구도에서 탑 잡아먹으면서 정글 키우겠다란 구도도 보여줬고 탑 밀어주기
탑에서 우리는 자원을 탑 쪽으로 써주면서 탑이 커서 캐리하는 그림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이런 게 좀 까다롭다면 까다롭다? 근데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동시에. 까다롭지만 얘네가 뭐 할지는 그때그때 이제 벤픽 따라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엄청 고밸류로 가는 걸 선호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요네도 이번 롤드컵 때 안 했고 갱플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제우스 선수랑 비교되는 건데 준비 단계보다 인게임에서 대처하기가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리뷰나 아니면 그 입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DRX의 강점으로 뽑은 게 킹겐이랑 제카랑 서로 반대쪽 포지션 잡아주면서 서로 공간 만들어주고 상대한테 압박을 주는 동시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했어요. 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T1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사이드 포지션 잡아주면서 하는 거.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서로 원하는 구도가 다르죠. 그리고 서로 원하는 구도가 다른데 DRX가 시도한 스타일이 많아요. 시도하고 성공하고 실패한 스타일이 많은데 그 킹겐 2번 포인트처럼 이렇게 하려면 DRX가 바텀 푸시 주도권을 가져오는 픽이 나와야지만 탑 2대1을 계속해도 우리 바텀 이겨가 되고 혼자 1대2를 해도 우리 바텀 위주로 굴릴 거야가 되고 탱탱 구도에도 우리 그냥 탑에서 그럼 매칭하면 우리 정글만 크는 거야. 내가 더 좋은 탱커 될 거야. 이런 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DRX가 바텀 푸시 조건을 잡는 픽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킹겐 쪽에서 좀 웃어주는 느낌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 라인 다 약간 서로 케어가 필요한 느낌이라면 T1 쪽에 좀 웃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여기서 질문 받아요. 탑은 협곡의 부산물이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해? 협곡의 부산물이라뇨. 어느 쪽이 체급 더 좋아 보이나요? 음, 제우스 선수가 손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손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우스 선수를 억가하는 거 어찌 생각하나요?는 제가 그 징동 3세트를 봤을 때 이게 팀적으로 탑에서 손해볼 수 있어도 미드 바텀에 편해서 계속 매치해주는 건지 이런 걸 짚었기 때문에 억가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T1은 탑이 불리해도 망하진 않게 해줘. 상대가 탑으로 굴리는 걸 억제는 해주는 팀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요네라는 픽은 어느 구도에서 등장하는 건가요? 그냥 탱커 상대로도 등장했었고 아트 상대로도 등장했었고 그냥 내가 무난하게 클 것 같고 내가 무난하게 크면 상대에게 좋은 조합일 때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T1이 요네를 한번 선픽했었는데 그것까지 갈 정도인가? 레네카나 틱 벤하고 요네 선픽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잭스 이런 거 나와도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또 킹겐이 잭스를 선호하진 않았었고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요네 같은 게 나오는 게 그냥 애초에 나올 수 있는 게 머리가 아파요. 복구를 잘한다. 복구를 잘하고 팀이 복구할 시간을 잘 벌어주죠. 뭐 RNG전에서 페이커가 계속 시간 벌어주고 상대 궁극기 소모시켜주면서 결국 제이스가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 필요한 템이 뜰 때까지 벌어줬고 그 다음에 갱플 할 때도 뭐 본인이 플레이를 잘해서 그 템포가 땡겨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계속 탑에서 죽어줬죠. 대신 죽거나 아니면 계속 매칭을 해줬죠. 5연 오른 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애초에 그렇다면 5판을 간다? 꼭 나쁘지 않지. 오른에서 5판 가는 건 좋죠. 저는 벤픽으로 보면은 벤픽은 T1이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우스 같은 선수 상대하는 게 준비 단계에선 더 까다로울 것 같아. 반면에 이제 킹겐 선수는 인게임에서 까다로운 스타일이고 인게임에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서로 사이드 포지션 잡는데 그럼 우리 조합에서 강제 이니시를 뽑아서 킹겐 어그로 빼는 거 아니면은 제카 어그로 빼는 거 물어 죽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대1로 탑 미드 확실하게 마킹이 되는 챔피언을 뽑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베릴 선수가 롤드컵 우승할 때 빵테온으로 결승에서 순닝 상대 빈 선수 상대로 50 마크해서 그냥 1대1로 죽어버렸어 푸시. 근데 어쨌든
50 입장에서 까다로우니까 아니면 궁을 써야 되니까 망태를 죽이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한규영은 킹겐 카밀이요? 잘해요. 다 잘해요. 8강 이후로 아트 티어가 내려가는 이유는 상대할 픽이 있고 결국 그 근접 플러스 세주 조합이 근접 플러스 세주나 아니면 근접 플러스 정글 조합이 아트를 다이브 치면 아트가 그렇게 의미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그 숙제가 있다는 게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그거 좀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트가 좀 더 풀리더라도 그냥 무난한 선픽 무조건 뽑는다는 아닌 구도로 갈 확률도 있어요. 탱커 뽑으면 한규영이 탱커 뽑으면 제우스가 끝날 때까지 팔 거라고 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 뭐 거기에서도 괄호에 이제 세주 비에고 같은 건 빼고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탑을 약간 보정해주는 정글 챔피언 아니면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우스 선수도 그렇고 킹겐 선수도 그렇고 탱탱 구도를 했어. 물론 제우스 선수가 훨씬 덜 그 그라가스 세주구도 한 번을 하긴 했는데 조합적으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준비해온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아트를 그냥 T1에서 자르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트 정도 자르고 4호에 내려가서 뱀픽하면은 우리가 챔피언 폭 더 넓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더 많아. 라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글 비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글인데 오너는 제가 이번 롤드컵에서 가장 잘하는 정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 자체가 저는 8강은 DRX EDG만 봤고 그 다음에 4강은 다 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LCK 있었으니까 21년도, 20년도에 이 선수들이 게임하는 걸 봤으니까 그때에서 이제 느꼈던 거 기반 그때 느꼈던 점들 에다가 이제 뭐 8강, 4강 경기를 본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너는 그냥 이번 롤드컵에서 완전해진 것 같아요. 100%로 완전해진 것 같은데 그 이제 근거가 오너가 뭐 스프링 때 다이애나 메타 50도 계속 메타였고 서머 스프링 동안 그런 이제 성장을 해서 6렙 정글러 6렙 때 리턴을 크게 가져오는 정글러를 했을 때 라이너들이 벌어오는 이점을 통해 본인이 성장을 하고 본인이 성장해서 캐리하는 그림은 이미 증명이 됐죠. 정규 시즌에서.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입력. 리신 같은 걸로 개입한다. 바이 같은 걸로 개입한다. 이것도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죠. 이건 여담인데 그 MSI 때 오고 그 오너 리신이 엄청난 연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너 리신 상대로 이겼습니다. 박수. 박수. 장난이고. 그 다음에 이게 4강에서 증명이 된 건데 오너 50 맛있어요. 오너 50 같은 것도 잘해요. 4강에서 어찌 보면은 정글 대 정글로서의 캐리력이 그 이번 롤드컵에서 가장 높은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되는 카나비를 완전히 걸어 잠궜죠. 뭐 뽀삐 같은 걸 통해서 미드 정글 주도권으로 걸어 잠그겠다. 물론 그 초반 단계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걸어 잠그겠다라는 픽도 가져왔고 녹턴을 통해 1대1 성장해서 안 밀려주면서 탑에서 뭐 니네가 탑 위주로 게임을 한다 치면은 우리도 계속 매칭하면서 썩지 않겠다라는 그 안티캐리의 느낌을 보여준 게 그냥 이런 세 가지 롤을 할 수 있는 정글러다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평가하고 싶었어요. 특히 4강을 보고 이런 롤까지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되게 저는 오너 이 친구 되게 잘한다라고 느꼈어요. 4강을 보고 나서 북미의 희망 과거형 북미의 희망 과거형 붙여줘. 유튜브 링크 궁금하다. 저 유튜브가 없어요. 할 줄 몰라. 응애. 예, 그래서 진짜 뭐 개입력 할 때 이제 신짜오 같은 픽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완성형 플레이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임팩트 선수랑도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임팩트 선수는 이제 너무 그냥 T1을 롤의 신 정도로 올려쳐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여기서 탑 라인이 미는 라인이니까 카나비가 이쪽을 봐주는 건 뻔해요. 카나비 입장에서는 녹턴 여기 어차피 올 거잖아. 우리가 뒤 봐줄게 하는 건 뻔해요. 그 상황에서 T1 입장에서도 카나비가 여기 쓸 수도 있겠다는 건 뻔해요. 왜냐하면 라이즈 지금
그 집 갔다가 TP백 할 거고, 루시아는 선 집 타이밍 잡았다가 라인 오는 상황이라 위험할 수가 없어서 탑인 거 뻗었는데 여기 싸움을 안 빼요. 물론 이제 임팩트는 여기서 어차피 갱플이 말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어쨌든 탑 정글 2대2가 불리한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에도 한다는 거, 이거 자체를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과론적이든 아니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건 아니면 진짜 다 미드에서 뭐 야 나 미드 편해 집타임 잡았어, 미드에서 상대 뭐 못해, 바텀도 나 이걸 루시안 나만 집 잡았어, 다음에 우리 다음 턴부터 우리 주도권이야, 웨브 싸울 수 있어, 이런 콜이 나와서 했던 이거 자체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리고 한 번 2대2가 지는 걸 알고, 이거 2대2 지는 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내가 이지에 있을 때 자주 얘기했던 게, 인스파가 맨날 지 할머니도 안 돼. 근데 우리 할머니도 알만해 이거는. 2대2 지는 건 레넥 6타이밍 씨발 말도 안 돼. 비에고 리셋 먹으면 좋은 챔프인데 상대 입장에선 레넥을 점사하기도 그렇고 비에고도 점사하기 그래. 어? 아유 저희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조조가 우리 엄마도 하는 걸 뭘 그렇게 따지고 앉았냐고. 그 인스파도 우리 할머니도 한다고 막 다 그러고 놀았거든요. 이것도 2대2가 JDG가 유리한 건 다 알아. 이걸 모르는 팀이 4강에 있을 순 없는데 계속 맞붙어 주죠. 그리고 결국 이 탑에서 2대2 두 번 상황, 손해 보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오너가 슈퍼 플레이를 하는 순간 미드 바텀 구도가 끝나 있어요. 이 정도로 T1 미드 바텀은 게임 상황이 이제 정글 개입이 없을 때 본인들의 주도권을 갖고 푸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팀적으로 좀 콜을 해서 불리한 상황인데도 우리 피지컬 좋으니까 극복하자라는 마인드로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따지고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2대2 지는 거 알아. 1대1 불리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성장 기대치도 있고 상대 정글을 탑에 보여주면 우리 미드 바텀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지더라도 하겠다. 2대2 교전에서의 변수는 우리 피지컬로 극복을 해보겠다. 실제로 극복도 했고. 응? 이건 저 약간 진짜 인롤이긴 해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어쨌든 결승을 간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있는데, 뭐 그 어쨌든 최소한 그 임팩트랑 얘기했을 때처럼 상대가 전령까지 쓰며 탑을 미는데 과투자를 하게 만들고, 탑이 상대가 탑을 기반으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걸 시켜줬다라는 의미에서 T1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런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좋나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증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비에고가 갱프를 잡았다면 게임 터졌나요? 아니요, 뭐 그래도 게임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반반. 미드 바텀 주도권 꽉 쥐고 있으니까. 대신 전령을 탑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 풀 수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징동이 탑 정글 어드밴티지를 다른 라인에 쓰는 거지, 게임을 이기는데. 근데 결국 그렇게 못 됐어요. 반대로 이제 표식 선수는, 그러니까 표식 선수가 저는 멕시코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막 1층에서 자주 봤어. 나 뭐 담배 피러 나가는데 뭐 1층에서 뭐 마실 거 사들고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 진짜 막 얼굴에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나서 개인적으로 참 그 애착이 가는 그 선수인데, 롤드컵 전부터 그룹 스테이지까지 인상, 그리고 내가 21년도 20년도에 봤던 표식은 이제 리신, 킨드, 비에고 이렇게 기동성이 있는 챔프로 어그로 핑퐁을 너무 잘해주는 쉽게 말해서 피지컬과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그 리라 남태효 같은 경우도 그 해설인가 분대인가 언급을 많이 했고, 그 저희 같이 방송하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딱 롤드컵 때 연습하면서 느낀 게, 라이너들이 어쨌든 저희는 북미 팀이니까 격차가 좀 있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되게 라인전 이점을 많이 챙겨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걸 굴려주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DRX 라이너들이 뱀픽 혹은 이제 본인의 라인전 실력을 바탕으로 벌어와주는 이득을 굴려주는 능력은 표식의 정글러로서 아쉽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가 봤던 관점이었어요. 8강 4강 전, 8강 4강 전까지는. 근데 8강 4강을 보고 생각한 게,
일단 DRX라는 팀 자체가 팀적인 피드백을 수용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게임 사이사이에 피드백 한 포인트가 다음 게임에 확실히 개선이 돼서 나오는데 그 역할 안에 이제 표식이 핵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 항상 이 친구의 장점이었던 피지컬 그 뭐 킨드 비에고를 통해서 어그로 빼주는 능력은 여전하되 그 젠지전 3, 4세트에서는 본인이 스노우볼을 굴려주는 역할까지도 충실하게 보여줬죠. 물론 탑이 오른 세주 구도고 딴 데에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탑 가서 킬 먹고 내가 커서 캐리해야겠다라는 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 푸시기는 그걸 증명을 했어요. 내가 어쨌든 굴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결승을 앞둔 시점에서의 평가는 어 뻔한 게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뻔하다는 거는 그게 가장 상대 입장에서 예측하기 쉬운 상대가 이기는 플레이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뻔하지만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곳에 있는 그런 정글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그래갖고 이게 그 제가 어쨌든 서양에서 왔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롤드컵 내에서 가장 발전한 선수에게 제카상을 만들어서 주자.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제카 그 나는 준 그 기인이가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기인이가 나는 준이라다 이 친구 잘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부터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카 선수는 선발전, 썸머 폼이 다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그냥 자기 혼자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때부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텝업 한 걸 얘기하면 표식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발전에서 플레이인에서 그룹에서 8강에서 4강에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표식 선수가 더 그런 의미의 상에 제일 부합하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예. 서양 아프리카는 뭐야? T1이 킨드 대처 방법을 준비했다고요? 그거 뭐 니달리 아니에요? 킨드 대처? 하드 CC 뭐 레넥톤 니달리 이런 건가? 모르겠어. 나는 T1이랑 나는 T1이랑 스크림을 안 해봤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맞췄다고요? 뭘 맞춰? 뽀삐도 좋아요. 뽀삐도 킨드 상대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는 기본 구도상에서는 20년도 롤드컵 메타 때 그브, 니달리, 킨드, 뭐 헤카림 이런 거 메타였는데 니달리가 그브, 킨드 같은 거 상대로 좋다 했다가 이제 그브가 원탑으로 끝난 대회인데 뭐 니달리 나올 수 있죠. 킨드도 나오는 건데. 아직 표식이 고밸류 픽을 해야 게임이 굴러간다. 어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굴려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잘 크면 본인이 굴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그냥 표식 자체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오너인데 오너는 진짜 저는 그게 찍은 것 같아요. 되게 롤적으로 뭐 팀에 보정이 있건 경험 많은 팀에 보정이 있건 말건 본인이 정글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다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정글 그브 세주 구도는 어떤가요? 그부 약점이 결국 하드 CC 원샷 터지는 거기 때문에 세주가 이제 근접 챔피언들이랑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그부가 선열 포식자 가는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됐고 그부도 결국 이제 근접끼리의 대결이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부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정글 핵심 픽은 저는 이거 그 젠지 DRX 할 때도 좀 입중계하면서 얘기했던 게 킨드 그냥 나오는 거 짜증 나는데 그냥 킨드를 배나던가 그브 킨드 구도를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얘네 그 T1의 챔피언 폭이랑 DRX의 챔피언 폭을 봤잖아요. 그 입장에서 T1이 만약에 딩거는 고정밴이라 치고 비에고 킨드 자르면 표식 뭐 할래? 하면은 좀 벙찔 것 같아요. DRX 입장에서. 오케이? 아니 그브 안 보고도 킨드 나오는 거 이제 자신감. 킨드로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표식 선수가 4강인가 8강인가 그냥 킨드 한 판 하고 그 다음부터 몸 풀렸다라는 느낌이 나요. 근데 뭐 킨드가 좋은 픽일 순 없어요 제 생각엔. 결국 원샷 터지는 게 리스크가 크고 사거리가 긴 것도 아니고 그 쿨이 너무 길어서 좋은 픽일 순 없는데 그냥 표식 선수가 장인이니까 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아니 그냥 다 자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딩거 블루사이드일 때 딩거에다가 여유밴 두 개 있으니까 딩거, 비에고, 킨드 이렇게 자르면 그냥 그브 티어 높은데 그러면 그브 먹던가. 어? 상대 아트 가져가면 그브 피오라에서 1렙 때 들어와 갖고 맵 약간 자르고 상대 불편하게 만든 식으로 게임을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이거저거 있는데 뭐 미드 아칼리 쌀 밴한다고 제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좀 정글 타겟 밴도 되게 의미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음. 그래서 총평은 결승 역시 오너는 이미 완성된 느낌이에요. 완성형이기 때문에 표식 선수에겐 시험의 무대야. 또다시 증명을 해야 돼. 이런 선수를 상대로도 내 강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근데 이미 저는 지혜지혜 선수 되게 높게 평가했거든요. 스크림 해보고 그리고 대회를 보고. 근데 지혜지혜 상대로도 결국 증명을 했고 본인이 굴리는 능력까지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4강에서 피넛 선수 상대로 모든 스타일의 피넛 선수도 완성형이죠. 이런저런 스타일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상대로도 본인이 캐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표식 선수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글 구도가 제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 변수가 제일 많다 해야 되나? 이디즈 상대로 스크림은 세 판 했는데 세 판 다 졌나 그래요. T1 감독이라면 미드밴 정글밴 대상을 한다면 어떤 쪽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정글밴 해볼 것 같아요. 뭐 첫 세트가 됐건 언제가 될 거는 모르겠지만 비에고 킨드를 밴하는 밴픽을 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칼리 사일은 우리도 해. 페이커도 해. 그래갖고 정글 쪽 타겟 밴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블루 사이드일 때. 오케이? 여기서 질문. 다음으로 미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받겠습니다. 어우 고양이한테 긁혔어. 지는 첫 자고 있고 나쁜 새끼. 정글 1황이 뭘까요? 약간 비에고 쪽으로 가는 느낌 아닌가요? 근데 비에고 이게 둘 다 리신을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비에고가 티어가 높다면 비에고 리신 구도가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그브가 완전체 정글은 아니죠. 근데 그브가 템트리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죠. 그냥 그림 작업 먼저 가서 라인 주도권 바탕으로 시야 잠그겠다 플레이 가능. 선열 포시자 가면서 근접 대 근접 구도에서 내가 그냥 패왕하겠다도 가능.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치명타 빌드 가면서 나도 원딜 그 보조 원딜로서의 캐리력을 갖겠다 세 가지. 이게 그부도 결국 20년도에 템트리를 그냥 포킹템을 가버리고 니달리 같은 거 그냥 그 니달리가 반격도 못하게 딸피로 만들어버리는 포킹이 되면서 1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 킨드가 좋은 픽인 거는 저는 솔직히 안 좋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거리 짧고 궁 쿨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하드 CC에 약해서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은데 표식 선수니까 쓰는 것 같고 킨드 계속 연습한 T1이 이제 그러면 우리 그브 킨드 구도에서 너네 그브 안 가져가면 킨드 할 거야 라고 할 순 있죠. 상성은 모르겠어. 나는 그 상성을 어쨌든 올해 LCK 없었다 보니까 그 상성을 느끼진 못했어요. 리신 르블랑 같은 조합도 나올 순 있죠. 특히 뭐 아칼리 사일이 떨어지는 구도 아니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사일 아칼리 상대로 라인전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르블랑이라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AP 조커픽은 아예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세주는 집으면 뱀픽이 편해지는 게 사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쉽게 이기는 조건이 하나 생기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적은 아니에요. 헤카림은 왜 안 나오나요? 지금 나오는 정글이 비에고 헤카림인데 비에고가 꿀릴 게 없죠. 그다음에 그브 헤카림은 그브가 이제 그 치명타템 뜨는 순간 헤카림한테 한 평타 두 대 갈기면 헤카림이 딸피가 돼요. 양쪽 바텀 다 딩거가 되는데 굳이 밴할까요? 저는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는데 니네가 이걸로 덕골 빨고 있잖아. 하지 마. 할 것 같아. 그렇다고 선픽할 건 아니, 선픽감은 아니고. 벨베스. 그럼 벨베스는 모르겠어. 벨베스는 나는 항상 걱정되는 게 상대 미드 나오면 뽑겠다? 근데 아지르 빅토르 나오면 벨베스 게임 어떻게 해? 그냥 전령 주고 최대한 막는 쪽으로 하다가 우리 미드 2코어부터 게임 할게 이런 벨베스가 뭘 해? 그리고 원딜이 사거리 길게 나오고 미드가 사거리 긴 거 나오면 벨베스 진짜 썩거든요.
루나미를 어떻게 할까요? DRX는 8강, 4강 둘 다 루시안 필벤이었어요. 그래서 밴하지 않을까 싶어요. DRX가 루시안 캐틀 잠그면 T1 바루스 대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캐틀은 안 잠글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캐틀 바루스 나눠 먹는 구도 가겠다라고 DRX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루스 대처 픽은 뭐 그 진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애쉬도 약간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겠다는 마인드로 자야 11을 이즈를 뽑을 수도 있어요. T1이 레드일 때 캐틀 밴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T1도 바루스 하잖아. 안 할 것 같아. 자, 이제 미드. 저는 롤은 결국 그 황족 미드라는 말이 있듯이 미드가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갈릴 확률이 높은데, 이제 페이커 선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그냥 라인전이나 교전 능력은 제일 그 최상위권에서 놀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경력이 가져와주는 베네핏이 진짜 넘사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징동 3세트 때 탑에서 이제 서로 징동 탑 정글, T1 탑 정글 탑에서 서로 놀고 있을 때 딱 전령을 쓰고 징동이 전령까지 쓰고 탑을 밀어낸 시점에서 이제 우리 탑 밀었으니까 다음 타겟 공략해서 게임을 하자 할 때 이미 라이즈가 게임을 끝내놨어. 미드 바텀 구도를 끝내놨어요. 그래서 아군의 템포를 당겨주는 거 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RNG 시리즈 내내 페이커가 이제 어그로 빼주면서 제이스가 성장할 시간, 자야를 성장할 시간 이렇게 벌어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우리 조합이 굴려야 되는 조합이면 굴려주는 쪽으로 좀 더 페이스를 당겨주던가, 그 우리 조합이 성장해야 되는 조합이면 내가 뭐 피지컬로 극복할게. 근데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일단 너네 템 띄울 시간은 벌어줄게. 약간 양쪽으로 다 증명을 했었죠, 이런 능력은. 그 다음에 3세트가 그 여러분 그 IG가 우승한 다음에 그 운영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운영이 사이드 타워 까는 거, 1차 타워 깼으면 2차 타워 잘 까는 팀이 운영 잘하는 팀, 사이드에서 압박하고 뭐 텔로 변수를 본던가, 이런 식의 운영적 강점이 많이 드러났다면, 텔이 일단 그 스케일링 뭐라 하지? 후반으로 갈수록 쿨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텔로 변수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 타이밍이 워낙 짧다 보니까, 텔 그 차이가 있는 타이밍을 벌기가 짧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이드도 결국 메타가 어느 쪽 한타를 해야 게임이 끝나는 쪽으로 변했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사이드를 그냥 우린 사이드 조합으로 너네 뭐 오브젝트 쌓기 전에 게임 끝낼 거야도 어려워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운영이 강조가 되느냐? 웨이브를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웨이브를 버리거나 붙어주는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결국 오브젝트 싸움을 할 때 어느 쪽이 싸움 각을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도와주는 게 이제 지금 운영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옛날 개념의 그 운영적 강점을 토대로 그 요즘 개념의 싸움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능력, 그걸 완벽하게 보여준 게 징동전 2세트 페이커 라이즈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나잖아요. 미드에 집 갔다가 미드에 텔 탄 다음에 상대 인원 빼준 다음에 라이즈 궁 타갖고 한타 붙어주고, 이게 각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 그런 각을 만들어준다는 게 지금 운영적인 그 관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그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게임 내에서만 워낙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텀에서 2대2 사이드 강점이 남아있다. 그래서 T1이 여지가 있는 게 그 부분이다. 이게 이제 징동정 2세트였는데, 뽀삐가 한 타이밍 받아주고, 그다음에 라이즈 요네가 한 라인에 가면서 우리 2대2도 안 주고 1대1도 안 줘. 너네 어떡할래? 한 다음에 라인을 밀어놓고 탑에 텔 타서 라이즈 궁으로 그 빠른 바론, 상대가 대처하기 전에 바론을 먹는다는 식. 이런 운영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대로 게임에서의 이점을 가져온다는 게 페이커 선수의 가장 큰 강점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하면은 굴리는 포인트를 잡는 건 페이커랑 베릴이 투탑 같고, 솔직히 템포 땡겨주는 거. 근데 상대가 할 거를 짚는 능력, 그리고 지연시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제 페이커 선수가 최고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저는 징동 1세트에서 T1이 훨씬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탈리아가 너무 눕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전령을 준 건 비록 아쉽지만 그때 역시에도 징동이
전령을 탑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킬을 딴 다음에 페이커 선수가 죽어주고 카멜이 살아있고 막 이런 식의 구도가 되면서 탑을 완전히 밀어넣고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 역할을 이제 페이커 선수가 갈리오 한 턴은 이제 갈리오랑 나미, 그리고 두 번째 턴은 갈리오 혼자 이렇게 게임의 맥을 짚고 상대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플레이를 징동정 1세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그 운영 전반적으로는 강점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DRX가 라이즈 밴드 안 하려나요? 뭐 굳이 처음부터? 굳이 처음부터? 그럼 어차피 뭐 레드 시작 아니에요? DRX 아닌가? 모르겠어 그거. 내가 그쪽에 가본 적이 없어서 사이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몰라. 블루스카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사기인 거, 미드가 영향력이 가장 높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심이고 사이드 플레이를 만들려면 미드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드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건 T1의 가장 큰 장점이고 페이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페이커가 근데 미드 라이너다, 이렇게 게임 맥을 짚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미드 라이너다, 이게 이제 T1이 항상 어느 해건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냥 완전 물오른 느낌이고. DR 그 T1이 레드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뭐 좀 다르지. 아칼리 사이러스는 나눠 먹을까요? T1이 밴할까요? 아, T1이 블루. 아칼리 사이러스 모르죠.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쌀 상대로 아칼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라이즈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커의 강점. 오케이? 다음에 이제 제카 선수로 넘어갈게요. 제카 선수는 유일해요. 이번 대회에서 유일한 게 원딜과 캐리력을 후반 단계에서 매칭할 수 있는 유일한 미드예요. 원딜 정도, 그 원딜이 뭐 5코어, 신발 팔고 6코어가 뜨는 시점에서도 캐리력을 매칭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롤 구조적으로 말이 되기 너무 힘든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미 누차 보여줬어요. 그거 자체가 제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고, 이 능력 때문에 이제 젠지를 상대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원딜과 캐리력을 매칭하는 건 제카밖에 못해. 그리고 DRX처럼 그렇게 서로 공간 만들어주면서 캐리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제카한테도 좋고 팀원들한테도 좋고 어쨌든 그 방식으로 캐리력을 증명한 건 제카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강점. 그리고 이 강점은 한타 단계에서 팀원에게, 다시 말하지만 킹겐 이쪽, 그럼 제카 이쪽, 제카가 여기면 킹겐이 이쪽, 이렇게 넓게 벌려주면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원딜과 캐리력을 매칭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솔직히 그 아리 게임 나온 이후로 챔프 폭이 적다 아니면 제한적이다라고 하기에는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냥 뭐 원거리 서포트 대 원거리 서포트한테 아리 같은 챔피언이 압박 심하니까 나 아리 뽑을게. 너네 라이즈 할 거야? 라이즈 상대로 갈리오 초반 그 미드 정글 2대2 세고 한타에서 밸류가 내 궁이 더 높으니까 갈리오 뽑을게. 뭐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요? 뭐 아칼리 쌀 같은 챔프가 원딜에 버금가는 캐리력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그 외에 챔피언 폭도 그냥 무난하게 나와서 그 챔피언 의미대로 나오기 때문에 챔피언 폭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은 굳이 단점은, 이건 제가 그냥 그 8강 4강 보면서 느낀 게 제카 표식이 미드 정글 턴을 최대한 진짜 끌어쥐어서 타이밍 나면 바로 타겟팅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둘의 템포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둘의 템포가 뭐 탑이나 바텀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 아리 게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주고 싶은 게, 턴을 최적화로 땡기면 턴이 많이 나와서 좋은 거야. 썩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반 조합이 안 좋아, 그럼 썩기 전에 턴이 최대한 많이 나와서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최적화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턴이 줄어들 뿐, 그 기회가 제한적일 뿐 턴은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그냥 게임을 캐리했어. DRX란 팀 자체가. 물론 아리가 변수 만들기 좋기 때문에 아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DRX가 그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단점인 동시에 그 제카 선수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 DRX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극복하는 능력의 강점을 보여준 게임이 이제 젠지전 아리 판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평, T1이 젠지랑 비슷하게 원딜 캐리로 게임을 이기는 팀이었으면, 그러니까 원딜만 캐리 된다는 게 아니야 젠지가. 근데 결국 젠지는 후반 가면 이겨, 원딜 캐리 싸움으로 가면 우리가 이겨 하는 팀인데, 그걸 가장 편애하는 팀인데, 그랬다면 DRX가 훨씬 할만했을 거예요. 룰러를 깼다? 세체원에 가장 근접했던 룰러를 깼다? 그거부터가 엄청난 자신감이니까. 근데 T1은 바텀 캐리가 아니죠. 탑 캐리할 수 있게 뽑고 미드 캐리할 수 있게 뽑고 바텀 캐리할 수 있게 뽑아서 야 되는 사람이 캐리해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T1이 이점을 갖는 부분이 미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결국 룰러 엔딩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 룰러 엔딩 쪽으로 간다? 그럼 젠지는 신나지. 룰러 엔딩으로 가면 룰러가 이겨주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받겠습니다. DRX는 분리할 때 결단해줄 플레이를 해줄 사람은 베릴이에요. 근데 베릴의 이제 템포 푸시는 베릴이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팀들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당하는 게 이제 베릴이 템포를 당겨주는 플레이인데, 8강과 4강을 봤을 땐 데프트가 그 막 매드무비가 아니라 그 팀 템포를 말도 안 되게 벌어다주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뭐 뒤에 이제 원딜 비교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팀원에서 템포를 벌어주는 플레이가 어디에서든 나오면 베릴이 그걸 최대한 땡겨주는 느낌으로 DRX가 좋은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라인전에선 둘이 비슷하다고 보나요? 이 정도 시점이면 그냥 구도대로 나와요. 구도대로 나올 거예요. 뭐 스카웃 제카에서 그 제카가 4연 솔킬 땄다고 얘기하는데, 스카웃이 2번 실수를 했어요. 그 솔킬 과정에서는. 근데 제카는 상대가 실수를 만약에라도 한다면 내가 잡는 각을 봤기 때문에 잡아서 제카 선수가 대단한 거긴 하지만 구도대로 나온 거예요. 왜 예를 들어 갖고 사일 아칼리 탑에서 그 탑 1차 앞에서 만났을 때 그 아칼리가 스킬 2개나 삥 났는데 딸피로 그 사일이 이긴다? 그럼 아칼리가 이기는 구도라는 거죠. 구도대로 나오기 쉽다 이거죠. 라이즈 상대로 탈리아, 갈리오가 밴된 상황에서 트페나 다른 글로벌 챔프? 딱히 없지 않을까요? 글로벌 챔프는 그냥 제한적일 것 같은데? 트페가 그렇게 좋은 챔프도 아니고. 기억나는 구체적 장면이요? 이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이거 안 맞아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쵸? 왜 안 맞아줄 수 있냐 이건데, 봐봐. 아트가 여기서 보여주고 계속 아트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 신경 써야 돼. 인데 이쪽으로 날라와. 아랫 무빙으로 피해야 되는데 안 보여주잖아. 이거 아트 하이라이트 각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런 거. 제카는 아래쪽 이렇게 왼쪽에서 어그로 빼주고, 킹게는 오른쪽에서 상대 쉽게 자리 못 잡게 거슬리게 해주고. 그래서 못 피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소라카 그 침묵이 깔리면 풀을 못 쓴다는 변수를 못 고려한 게 가장 큰 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무빙을 못 땡기게 한 DRX의 포지셔닝이 장점이 여실히 드러난 게임이었다 이게. 이번 월즈엔 왜 트페 티어가 났나요? 트페가 결국 그 2대2가 아니라 결국 3대3으로 됐을 때 확정 CC가 있다는 거는 스킬을 뭐 9개를 활용해서 점수 싸움에 유리한 게 이제 트페의 장점이었는데, 내구도 패치로 원샷이 날 확률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트페가 이제 뭐 라인전을 비롯한 이런저런 부분에서 너프를 먹으면서 트페는 본인의 강점을 살리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극 스노우볼 챔피언으로 좀 평가받게 된 게 트페의 단점이라고, 티어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 라이즈보다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라이즈보다 장점 있죠. 트페는 1코어 만년설이 2코어 고연퍼 떴을 때 확정 CC의 사거리가 말도 안 돼서 그 캐리력 하나는 아직도 유효해요.
근데 이제 특패가 딜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패가 무난하게 만년설이 고연포 라바돈 조냐 뭐 그렇게 떴어. 그럼 특패 아직도 좋은 챔피언일 수 있지. 근데 그러기가 어렵다.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게 된 게 특패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 선정이 좋죠. 엄청 좋아요. 이제 원딜로 갈게요. 이거는 결국 구마유시는 T1 원딜이 됐어요. T1 뭐 피글렛, 뱅, 그다음에 테디, 뭐 구마유시로 이어지는 결국 후반 게임 가면 원딜이 활약하는 거는 후반 단계이고 후반 단계에서 원딜이 캐리를 해준다. 나머지가 다 힘들어도 원딜이 캐리해준다. 어? 최후의 보루라는 별명이 그래서 T1은 최후의 보루, 원딜의 최후의 보루인데 근데 더 좋아. 약간 업그레이드가 있어. 후반까지 가면 구마유시가 캐리한 게임 많아요. 자야 게임, 루시안 게임. 진짜 게임 빡빡한 상황에서 뭐 징동 2세트전 저는 기억나요. 게임이 좀 많이 빡빡한 상황이었는데 그 미드에서 바텀끼리 2대2로 선 구도에서 솔킬 따면서 게임이 확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2대2에서 무너지면 징동은 숫자를 더 써야 되니까. 그리고 후반까지 가면 구만시가 캐리를 했어요. 자야 했을 때 루시안 했을 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처럼 원딜 뭐 그 상성이 이기던 지던 T1은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유지하면서 원딜이 크면 게임 이긴다. 그래서 그 뭐 EDG 만골드 차이 한타 이런 것도 나온 거고 트위치가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격차면 우리 계산보다 많긴 하지만 결국 원딜은 템 뜨면 세기 때문에 그 타이밍 때 한타 할만하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탑이 이기던 미드가 이기던 바텀이 이기던 이길 수 있는 그 건덕지는 다 확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을 가면 원딜은 여전히 캐리가 가능하다. 이게 구마윤시의 능력인 것 같아요. 구마윤시를 평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너랑 마찬가지처럼 육각형 플레이어예요. 딱히 빠지는 게 없어. 근데 빠지는 게 없는데 게임에서 변수 창출 능력까지 보여줬어. 증명했어. 롤드컵이라는 4강이란 큰 무대에서.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거. 그러니까 뭐 세트가 T1이 이기건 DRX가 지건 저는 3대 0은 아닐 것 같아요. DRX가 약간 불리해도 피드백이 빨라서 한 게임은 이길 것 같은데 승패와 무관하게 구마유시는 그냥 이름값 할 것 같은 느낌. 그 압박감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점만 이기던 지던 고점만 나온다는 말. 근데 이제 결승 선수들은 고점이 일상인 선수들이 결승을 오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기대하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캐틀은 열 것 같아. 칸 이고리얼이 뭐야? 캐틀은 열 것 같아요. I think they'll open Caitlyn and then just trade Caitlyn verse like those type of thing might come out one game. 자, 이제 데프트로 가자. 8강부터 루시안 유미를 고정밴 했어요. 8강 EDG 상대 그리고 4강 젠지 상대로. 그래서 정석 구도의 강점은 냉정하게 볼 때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블루에서도 신경 쓸 거기 때문에. 블루에서 우리가 먼저 뽑는다라는 쪽을 선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신 뭐 루시안 유미 캐틀까지 다 살리고 이게 진짜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이제 OP 원딜들 잘리고 병신 원딜 대전 했을 때 주도권 싸움 양상하는 쪽으로 나오면 DRX가 이제 팀적으로 바텀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게임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뭐 캐틀 바루스 나눠 먹는 구도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고. 근데 뭐 구마유시 캐틀이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아프리카 때 이제 선발전 떨어진 게 그때가 이제 구마유시 데뷔전이었는데 아니 씨발 캐틀하면 진성준 원탑이었는데 미스틱 원탑이었는데 구마유시가 캐틀을 가져가서 캐리하더라고. 아니면 캐틀 상대로 지은을 해갖고 게임을 이기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얘네 캐틀 무서운 건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 대회 때 씨발 이거 아닌데 좆됐네 선발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어찌 됐건 뭐 캐틀이 그냥 1v9으로 솔로 캐리하는 챔프는 아니잖아. 그리고 캐틀이 캐리하려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템트리적으로 고연포를 스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틀이 딜로스 없이 초중후반 다 세다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 돌풍이나 크라켄 보통 돌풍이죠.
에다가 2코어 징수, 3코어 무대 이렇게 쫙쫙쫙 떠줘야지 딜로스가 없는 챔피언인데 그거는 이제 뱀픽 구도에 따라 다르죠. 고연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캐틀을 여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이제 바루스들도 포킹 바루스 하면은 뭐 구도가 어떻게 나온다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캐틀이 필벤이다라고까지 생각은 안 해요. 뭐 첫 판은 밴하더라도 다음 판에 이거 딴 거 밴하고 싶은데 하면은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정도. 캐틀 중반에 많이 노딜인데 그 돌풍 징수 인피 가면 딜로스 딱히 없어요. 포킹 바루스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바텀 주도권을 먹으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좋다 나쁘다는 둘째 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매드무비는 아니에요. 원딜이 뭐 스킬 다 피하고 다 맞추고 막 데니처럼 2대5로 펜타킬하고 이건 아닌데 이게 팀의 템포 벌어주는 그 팀의 템포를 벌어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베릴이 확 속도를 올린다 했죠. 이 능력, 이 클러치 능력이 나온 적이 있어. 이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전령도 전령을 먹었는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은 거고 이니비터 그거 맞죠?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은 거고 탑도 잭스로 아트를 다이브 쳐서 잭스 그 EDG 입장에서 탑 숙제했고 바텀에서도 이제 너네 할 거 바텀에 전령 까는 거밖에 없잖아. 해서 잡아요. 그래서 전령 쓸 여지가 없어. DRX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무난하게 라인을 밀고 아펠은 집 타임을 잡죠. 근데 이게 블라인드 시야에서 이중공을 맞췄으니까 슈퍼 플레이예요. 일단.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크게 굴러가냐면 전령각이 나와서 1차를 먼저 깨요. DRX가. 그 다음에 미드에서 힘싸움 해주죠. 근데 인원을 더 땡겨 쓸 수 있죠. EDG는 결국 바텀을 밀어야 되니까. 뭐 용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릴이 발이 풀려요. 압박도 주고 이런 식으로. 궁도 빼고. 뭐 이렇게 잘리는 장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그 암흑치아를 존중하는 게 그 중국 정글러들이 이런 그 도박을 좀 많이 시도하는 편이라 좀 잘못 걸렸다 한 거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결국 운영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이즈 딩거가 미드 수고 아칼리가 사이드 가는 DRX 운영의 시작점이 이 바텀 1차를 밈으로써 나와요. 그래서 좋은 느낌으로 이제 구도가 시작되니까 탑에서 싸움이 열리고 서로 실수를 하면서 킬은 안 나오면서 이렇게 받아치는 그림이 나오는데 봐봐요. 집 끊는 거. 집 끊으면서 야 나 이거 집 여러 번 끊을 수 있어. 나 미드 텔 탈게 미드 밀게. 탑 1차를 밀고 한 번 더 끊으면서 미드 1차를 밀고 전령을 가져가요. 아 미드를 압박하고 미드 타워 피를 갈아버리고 전령까지 챙겨가요. 게임 입장에서 이제 EDG 입장은 그 바텀에서 아무리 전령 깼다 하더라도 우리 그냥 꽝싸움 존나 세. 우리 한타 하면 이겨. 이 마인드 그 마인드로 용을 가져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2대2 교전도 좋아. 이런 느낌인데 그 궁 하나로 미드까지 깼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EDG가 어떤 판단을 하냐? 아니 씨발 이거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데 그냥 그 바텀 1차 밀린 것도 기분 나쁜데 탑 1차 미드 1차 전령이 동시에 나가? 야 그냥 용싸움 하자. 아 씨발 족같다 용싸움 하자. 우리 싸움 무조건 이겨. 하다가 아칼리를 뚫는 결정이 아니라 왜냐면 룰루가 있어서 아칼리 입장에서 들어오기 힘들어요. 이래서 이렇게 맞은 거예요. 아칼리가 피가 갈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좁은 쪽으로 가면 딩거, 이즈 그 다음에 뭐야 뽀삐, 아트 이런 챔피언들의 변수가 더 크니까 위쪽으로 뚫었으면은 최소 용 플러스 나가는 거고 이디지가 이득 본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주가 Q를 박아서 도주기가 빠진 거 아칼리가 들어오는데 이각이 열린 거 뽀삐 궁으로 잭스를 날린 거 좁은 길목에서 딩거 변수, 아트 변수, 이즈 변수 이렇게 나오면서 게임이 DRX가 유리해져요. 답도 없는 거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매드무비과는 아니더라도 엄청 큰 슈퍼플레이 그 클러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프트 선수가. 그래서 결국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상체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반을 마련해 주는가. 이게 가장 강조된 게 이제 EDG 상대로 딩거 두 판을 했을 때 두 판 다 졌지만 저는 첫 판은 DRX가 지는 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판도 이런 변수 만드는 능력 때문에
게임을 거의 이길 뻔한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딩거가 빠진 상황에서 그 DRX 바텀, 데프트, 그리고 베릴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페이커가 RNG에서 턴 빼, 약간 달라요. 얘네는 턴을 빠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사라지고 밀고 시야 먹고 밀고 정글 붙어주고 정글 붙어줬으니까 정글에 바텀 붙을 때 또 밀고 타워 치고 이런 식이라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하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1의 운영과 DRX 운영의 구체적인 차이는 그 뒤에 그런 걸 다루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총평은 아까 탑 얘기를 하는데 총평에서 바텀 구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텀 주도권이 탑의 자유도까지 올려줄 거라 구도 설정을 이제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딩거가 밴드 쓸 때 그만큼 주도권 벌어줄 수 있는 픽이 존재할까가 의문이에요. 오케이? 탑이랑 바텀이랑 이게 연관이 있는 게 나도 좀 웃겨. 근데 내가 느낄 땐 그래. 이러면은 나 말 많이 하면서 이제 막 뭘 옆에 두고 마시니까 오줌이 마려운 관계로 여기서 잠깐 쉬어갈게요. 닐라 출연 가능성. 닐라 제리 시비르가 멸종된 구도라 닐라 출연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펠은 솔직히 선픽하기 힘들어요. 아펠 선픽하기 힘들어요. 바루스도 있고 캐틀 바루스 상대로도 하기 힘들고 그나마 이즈 나올 여지도 주는 거고 저는 힘들다 생각해요. 바루스는 오징어가 빗나가면 답 없던데 근데 요즘 롤드컵 메타가 돌진 조합이잖아. 바루스가 돌진하는 상대로 궁 못 맞추긴 힘들죠. 드분 나올 상황에 그나마 아펠 상대로 드분 할만해요. 요즘 나오는 것 중에는 그나마 그 아펠 상대로 드레이븐이 나올 것 같은데 아펠 선픽을 애초에 안 할 것 같아. 캐틀 루시안 밴하면 1픽에서 바로스 가져갈까요? 뭐 자야 11을 2주로 후반 캐리하겠단 마인드 아닌 거 정도면 바로스 가져갈 만하죠. 드분 나오면 서폿 뭐 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드분은 그냥 세갖고 아무거나 해도 돼. 원딜이 세갖고 아무거나 해도 돼. 나는 바로스 계속 사기라고 했어. 우리 바텀이 징동 바텀을 2대2로 솔킬을 따고 라인전을 그냥 개 압살했다? 바로 사기죠. 근데 우리는 두 판 쓰고 두 판 져갖고 안 썼어. 그래갖고 벌컨이 우리 그 단체 디스코드 방에 그 젠지였나? DRX가 1, 2에 레드 1, 2에서 바루스 먹는 거 보고 그거 동그라미 쳐갖고 올렸어. 레나타는 뭐 카르마, 소라카 뭐 이렇게 라인전 진짜 센 원거리 스포 상대로 약한데 결국 바루스 자야랑 쓰면은 그 한 골목을 틀어 막는다 해야 되나? 그 안타에서 존을 그냥 딱 상대 들어올 진입각을 딱 막아버리는 게 좀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뒷자리 잡는 게 강제가 된다가 좀 레나타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리야 보고 있니? 한마드야 보고 있니? 카오리야 보고 있니? 바루스가 사기란다. 캐리아 파이크요? 럭스 상대로 나올 수 있죠. 자, 서폿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T1이 이런 선수가 많아요. 구마유시도 결국 육각형이고 오너도 완성형이고 캐리아도 육각형인 것 같아요. 게임의 핵심을 판단하는 능력이 최상위권. 이거는 그 징동전 1세트 때 남이랑 갈리오랑 상대 탑에서 움직임 가져주는 거 카운터 친 거 이거 한 번을 근거로 쓴 거고 그리고 변수를 주지 않는 능력이 진짜 탁월해요. 캐리아 선수는. 본인이 인터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상대 입장에서 전령 싸움을 할 때 탈진이 변수니까 본인이 그렇게도 인터뷰했어요. 내가 리신으로 그냥 무리해서 들어가면 상대가 탈진 쓰고 그럼 우리 조합이 야수, 다이애나, 요네라서 탈진 없어서 한타 이길 것 같아서 들이박았다. 죽을 거 각오하고. 이럴 정도로 상대한테 무슨 변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탁월한 친구인데 그래서 막 그 캐리아가 쫄풀 쓴다? 안 좋게 말하면 쫄풀 쓴다 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이런 풀을 써야지 게임을 잘하는 선수라고 벌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죽을 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거 안 주는 거? 잠그는 거? 여기.
우리 라인 밀고 있으니까 죽을 각 있네. 바로 풀 쓸게요. 이거 우리 집 가면서 뭐 라이즈 텔탈각 볼게. 요네 3초면 살아나. 이래서 시간 최대한 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미친 피지컬. 궁으로 한 템포, 오너도 궁으로 날려주면서 한 템포, 여기서 무빙으로 한 템포. 위에서 물렸으면 그냥 최대 셋 죽죠. 라이즈는 뭐 라이즈 그냥 궁으로 빠져나간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변수를 안 주는 능력, 피지컬이랑 그 죽을 각을 보는 능력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예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변수를 주지 않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석구도 주도권구도 성장구도 다 가능한 챔피언 폭, 이거 역시 T1 바텀의 장점이자 뭐 캐리아 선수의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베릴 선수는 변수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데에 비해 캐리아 선수는 이제 변수 차단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변수 차단 능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가가 좀 결승의 서포트 대 서포트 구도에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음. 다음에 베릴은 그냥 이 사람은 롤을 잘함. 그 우리 팀 외에 롤드컵에서 한 명이랑 팀을 해볼 수도 있다면 누구랑 해볼까 했을 때 난 베릴. 너무 그냥 게임을 잘해서 베릴은 나를 그냥 씨발 너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랑 게임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핵심을 캐치하고 공략하는 속도감이 진짜 원탑. 진짜 원탑. 1세트 때 내가 이것도 보여줄게. 심지어 검색어가 다 이거야. EDG, DRX, 게임 1. 리뷰 보신 분들은 좀 반복돼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안 본 지금 1400명인데 1200명인데 내 방송을 보던 사람은 7명이었기 때문에 이건 보여주는 게 맞아. 봐봐. 여기서 나는 DRX의 아쉬움으로 뽑은 게 바텀 압박 되고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11루플, 아즈루플, 리신플을 이제 연속적인 시퀀스로 뺐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령 한타 하면 DRX 입장에서 저는 질각이 없다고 봤어요. 리신까지 밀어내서 리신이 아래쪽은 못 들어오고 위쪽 가는 동선까지 강제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용도 우리 거고 전령도 우리 거야. 근데 상대가 전령밖에 갈 수 없으니까 베릴 지금 이거 리콜 찍는 타이밍처럼 리콜했다가 전령 뛰자. 전령 싸움 5대5 꽝 하자. 우리가 왜 그냥 용 이득 보고 전령 때 뭐 싸움 할지 말지 이렇게 해야 돼? 5대5 꽝 싸움 봐서 크게 굴리자 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봤는데 베릴 선수만 그 템포에 완벽히 부합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라카필까지 빼버리죠. 그 템포 맞춘 걸로. 그래서 표식 선수도 그냥 집 갔다 왔으면 이게 템포가 지금 베릴이랑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쉬만 조금 늦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암흑시야를 여기서 이 시야 이 공간 이 좁은 공간을 딩거 2, 애쉬 궁, 오리아나 궁 이런 걸 다 뚫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첫 전령은 캐넨이 임팩트가 크니까 주는 거 인정. 그리고 지금도 뭐 피오라가 캐넨보다 영향력은 적은 거 인정인데 그래도 상대가 풀이 4개가 없는데 여기서 자리 잡고 꽝 싸움 했으면 여기서 에이스에다가 전령 가져가는 거라서 이렇게 전령 싸움을 무조건 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릴 선수가 템포를 얼마나 잘 가져오는지 게임 핵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캐넨 만풀 있어요. 그리고 탈진이 없긴 한데 뭐 어쩌라고. 뭐 오리아나가 포킹할 수도 있고 피오라가 그냥 나 캐넨 궁 빼면서 1대1 교환할게를 할 수도 있고 그부가 그냥 Q 궁 갈겨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2세트 이거 2세트는 그 집 끊는 거 보여줬죠. 게임 진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바텀 1차를 미는 데프트가 슈퍼플레이를 보여줬고 DRX 쪽에 유리한 이제 인원 배치 구도가 됐을 때 그 굴리는 능력. 물론 실수가 겹쳐줘요. 근데 이거는 그 DRX 실수뿐만 아니라 EDG도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집을 끊잖아요. 여기서
이러면서 나 이거 집 끊을게. 미드 텔타, 미드 압박해. 전령 가져가. 탑 압박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안 끝나. 이러면은 이제 리콜이 끊겼으니까 미드라도 지키려고 이 골목을 통해서 오고 싶단 말이야. 이디지는 뭐 미드 1차라도 막자 뭐 이런 콜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도 죽는 거는 뭐 안 죽을 수 있지.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지연시키고 한 번 더 스킬을 빼줘. 그래서 전령을 가져간 타이밍에 결국 얘네는 집 타이밍을 앞을 누르는 집 타이밍을 포기하고 미드 커버를 한 턴 했기 때문에 집을 가야 되고 밀어버리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게임 안에서 핵심을 잃고 템포를 땡기는 능력 자체가. 그래서 이 베릴 선수의 장점은 빠른 결단력 그리고 빠른 판단인데 이를 DRX가 점점 더 잘 맞춰주는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처 능력 제일 좋은 정글로 생각하면 피넛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피넛 상대로 이겼다면 이제 페이커 캐리아의 똥게임 장인, 똥게임 대처 장인 그 카나비를 틀어 막은 페이커 캐리아 거기에 추가된 오너 상대로도 가능할까? 이게 좀 핵심 같아요. 근데 더 이제 상대의 체급이 뭐 예를 들어서 체급이라 할게요. 그냥 올라갔으니까 더 이런 베릴 개인의 판단이 변수를 만드는 그 확률은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프트 선수가 그 EDG전 두 번째 게임 그 집 끝내는 클러치 플레이를 보여줬듯이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DRX의 강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더 빨리 더 같이. 그래서 더 빨리 더 같이. 기본적으로 더 빨리 더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담원 우승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소망인데 20담원이 우승할 때 그게 많았잖아요. 서포터가 미드 계속 들러주면서 대포 먹어주면서 골드 땡겨서 시야석 템포 끌어다주고 거기다가 미드 웨이브 같이 밀어주고 때로는 그냥 혼자 밀게까지 해주면서 6렙을 찍어서 전령 싸움에서 이득을 보겠다. 서포터 궁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이런 패러다임이 또 나온다면 베릴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을지. 8분 6렙의 창시자 맞죠? 그래서 베릴은 변수 창출, 캐리아는 변수 차단하는 느낌. 가장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라인변 빌교는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고 이제 좀 뱀픽 쪽으로든 인게임 적으로든 좀 그런 쪽으로 가볼 건데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베릴이 그거 시작하고 이제 그거 못하는 서폿이 없죠. 가장 기대되는 라인이요? 저는 롤은 미드 존만 게임이라 생각해서 미드가 가장 기대됩니다. 누구 강점이 더 잘 나올지. 전령이 왜 용보다 핵심이냐고? 이거는 내가 킹모짱을 또 띄워야 돼. 용의 교환. 용 패치, 전령 패치 전에 교환 구도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령을 가져가. 그럼 상대는 반대쪽에서 바텀 다이브 압박 이거를 하거나 용을 가져가 너가 바텀 쪽 캠프 카정을 하던가 이 셋 중 두 개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령 쪽도 할 말 있고 용 쪽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패치가 되고 전령은 골드를 더 주니까 값어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용은 먹는데 시간이 더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령이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뭐 탑 주도권, 바텀 주도권 영향에 따라 더 가져가거나 못 가져가거나가 있겠지만 전령 용만 놓고 봤을 때 전령이 이후 상대의 움직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전령의
밸류가 훨씬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DRX 피드백이 빠르단 이유, EDG 시리즈에서 전령 먹기 전에 바텀 주도권으로 용을 6분 타이밍에 먹어요. 그럼 전령 용 교환 구도가 성립을 안 하니까. 왜냐면 용 먹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원래 2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못 하는 거야. 그거는 뭐 라이어 패치에 따라 그런 거니까. 그 전령이 300골드까지 같이 친 사람 뭐 해서 뭐 300골드까지 주는 패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은 뭐 체력, 특히 2용, 2용, 3용부터 체력이 그냥 확 늘어버리면서 잡기 더 오래 걸리게 만드는 패치. 바텀 쪽 캠프 털면 다이브 압박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텀 다이브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바텀은 바텀 밑에 안 있지. 이거 우리 다이브 당해. 그래서 캠프를 지켜주지. 그래서 그게 당연히 되는 건 아니에요. 용을 돈으로 돈으로 환산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용의 중요성은 사용 밸류가 올라가서 결국 상대 입장에서 한타를 하게 강요하는 그 값어치라 용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마공용은 근데 사기죠. 왜냐면 대충 던진 거나 아니면 평타의 이니시가 되니까. 이거는 그 뒤에 부분 때문에 그냥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해됐죠? 아, 똑똑해. 제우스 상대로 탱커픽 가능할까요? 빡세죠. 근데 바텀 주도권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이즈 쓸만한가요? 아펠 상대로는 쓸만할 것 같아요. 사거리가 길어서. 근데 그렇게 티어가 높은 챔은 아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T1은 아트를 주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트 없는 구도, 탑이 무난하게 4호 내려가는 구도에서 우리가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픽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어 요네, 갱플, 카밀. 반면에 DRX는 상대가 아트록스를 해줬으면 좋겠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트록스를 넘기면 어쨌든 좋은 픽이니까 가져가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요네, 카밀 막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보단 그냥 아트 줄 생각하고 니네가 아트를 하면 우리가 아트 상대하는 픽을 하겠다. 아니면 니네가 아트를 레드 3까지 줘. 만약에 그 T1이 부르고 첫 세트라 쳤을 때. 그럼 아트 3에 먹고 벤 2개 때리면 개꿀. 그래서 T1은 아트를 밴하고 싶을 것 같고 DRX는 아트를 열고 니네가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아트 하나 대처하는 게 편하지.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어려워요. 가능성으로 치자만 10%? 근데 딩거 바루스 없는 상황에서 바루스 웬만하면 있겠지. 근데 뭐 T1이 바루스까지도 자를 수 있잖아. 그냥 바텀 날먹, 쌀먹, 금지어. 그래서 딩거 바루스까지 없는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바텀 주도권을 DRX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카드가 더 있을까? 뭐 애쉬 서포트 레나타 상대로 가능하죠. 애쉬도 주도권 가져오는 픽인데 딩거처럼 쌀먹은 아니죠. 바루스처럼 뭘 뽑아도 다 이긴단 마인드는 아니고 진, 애쉬 이런 게 뭐 추가적으로 가능한 건데 딩거 파괴법은 없나요? 아니 파괴법은 뭐 후반에 더 잘 크겠다 아니면 최대한 덜 밀리겠다 성장 기대치 높은 거 뽑겠다 이런 게 가능은 한데 그 딩거 EDG 2판 말도 안 됐어서 저는 파괴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얘네만큼 연습 구도에서 잘하는 팀도 없을 거고. 딩거 주고 신드라? 모르겠어. 그러니까 포탑을 던질 수 있는 건 맞는데 또 깔면 되잖아. 딩거 카운터 제라스 아니냐고요? 아니 뭐 사거리 길고 푸시 좋고 그렇긴 한데 딩거는 푸시를 스킬로도 하고 포탑으로도 하잖아. 그래서 카운터까지는 아닌 것 같아. EDG처럼 순삭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그냥 스카웃이 각을 잘 봤잖아. 아지르로. 아니 근데 한타를 바텀이 그렇게 빡푸시를 하는데 그 각이 잘 안 나와요. 바텀 주도권이 그렇게 빡으로 있으면. 그래서 2번 여기까지가 2번. 소라카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딩거 상대로 소라카 괜찮다고. 왜냐하면 푸시하면서 피 까이는데 유지력을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이기는 픽은 아니죠. 3번 DRX는 역시 루시안 유미 고정밴으로 시작하겠죠. T1 상대로. T1은 오히려 더 루시안 유미로 승승장구를 거뒀던 팀들이니까 EDG 젠지보다도 더. 그러면은 4강처럼 상대에게 고정밴을 하나하나씩 강제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에요. 뭐 아칼리가 그런 픽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킨드 그부구도, 그러니까 킨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방송 초반에 잠깐 얘기했듯이 뭐 킨드 비에고로 정글 타깃 밴, 뭐 아칼리 사일러스로 미드 타깃 밴, 이렇게 견제할 챔피언은 있지만 고정 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T1도 이 챔피언들을 하니까. 오너도 킨드 연습을 했다잖아요. 뭐 루시안, 캐틀, 유미가 레드 사이드에서 DRX가 밴하는 게 정배인데 캐틀은 열만해요. 첫 판부터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 판쯤은 열고, 야 우리 바루스 하는데 캐틀 상대로 바루스 괜찮으니까 그나마 바루스 저렇게 나눠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캐틀은 고정밴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DRX가 이기던 지던 그런 픽들이 압박이 되면 T1이 밴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우리도 이 챔피언 하니까 그냥 뭐 꼭 밴할 필요는 없어였다가, 야 얘네가 이 챔피언 하면 까다롭다 밴하자가 되는 순간 T1 DRX가 반반이 되겠죠. 그 젠지 DRX랑 마찬가지로 고정밴이 루시안, 유미 고정밴 두 개를 먹고 들어가는데 T1도 고정밴이 두 개 되는 순간부터 반반 밴픽이 돼요. 치속 바루스가 아니라 유성 바루스 들어야 하지 않나요? 뭐 치속 들어도 될걸요? 치속 들면 1레벨 세갖고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DRX가 세트를 못 열 수도 있죠. 왜 유성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랩 단계에선 구려도 그 애초에 그 캐틀 사거리를 카운터 치는 게 포킹 바루스긴 하니까. 오리아나 아즈르 같은 메이지 구도가 나오면 페이커가 더 유리할까요? 모르겠어. 그것도 구도대로 갈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페이커가 이번 그 롤드컵에서 메이지를 완전 선호한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제카가 그 재생의 바람 들고 오리아나 아즈르 구도에서 오리아나로 주도권 잡는 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누가 더 좋고 말고가 없는 것 같아요. 아트록스가 피오라로도 상대하기 어렵나요? 까다롭긴 한데 결국 피오라 쪽에서 초반에 다이브를 쳐야지 그게 피오라 입장에서 이제 게임 해야겠다 싶은 느낌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인게임 포인트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전령에 대한 판단. T1은 카밀 갈리오 바이 했던 판, 그 판에서 첫 전령을 준 게 저는 그 입중계할 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 탈리아가 워낙 초반 단계 템이 1코어가 뜨기 전에 똥챔이니까. 그리고 DRX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EDG전 2세트 두 번째 전령에서의 아쉬운 판단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타 대박이 나야 되는 꽝 싸움을 해야 되는 각에서 좀 유한 교환 구도를 DRX가 허락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듯이 전령 용 교환 구도가 공평하지 않은 시점에서 전령을 두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령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면서 팀들이 게임적으로 보여줬던 가장 큰 변화가 정글 주도권으로 딱히 뭐 상대 카정 아니면 라인 갱킹 아니면 다이브 압박 이런 굴릴 포인트가 없을 때 6분 타이밍에 용을 챙기면서 전령 용 교환 구도를 방지했는데, 특히 그 JDG, EDG, DRX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양상이 나올지, 그리고 또 이런 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인게임적으로. 결국 그 전령 잘 먹는 팀들이 운영 주도권이 웬만하면 있고 그런 팀들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획득률 자체는 두 팀 다 높을 거고, 전 영어 바텀에 달렸죠. 근데 이제 두 팀 다 바텀 주도권을 놓치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인게임 포인트, 징동이 이제 정글 깽판 치길 잘하죠. 한마디로 게임 좆같게 한다. 근데 카나비를 바탕으로 그런 게임을 잘하는 징동을 페이커 오너 캐리하고 완벽하게 받아쳤어요. 그 상황에서 베릴의 푸시 역시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비교, 둘 다 똑같은 거다, 유사한 거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런 비슷한 약간 좆같게 게임하는 거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데프트가 2주 궁으로 아펠 리콜을 끊으면서 DRX가 엄청나게 템포를 가져갔던 그 게임처럼 데프트뿐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템포를 확 땡겨주는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고, 베릴이 그런 템포를 벌어준 걸 바탕으로 타이밍, 템포를 극한으로 땡겨줘야지 DRX 입장에선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두 번째 포인트까진 그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킹겐 제카가 이렇게 완전 서로 반대쪽 포지션을 잡아주면서 압박을 줌과 동시에 물리진 않으면서 서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걸 활용하는 게 DRX 이제 가장 큰 강점이에요. 대처하기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T1이 뭐 뱀픽적으로 저거 족같은데 물어 죽여야겠는데 해서 하드시 챔피언을 뽑을 수도 있고, 어느 롤일진 모르겠지만 아니더라도 얼마나 그 한 점 돌파를 날카롭게 할지. 너네 그게 서로 공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네 갈려있는 거잖아. 뒤질래? 하면 한 점 돌파를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그 베릴이 2020 결승 수닝 상대로 빵테온으로 그때 당시 한타 밸류 최고였던 50을 1대1로 마킹했듯이 얼마나 1대1로 잘 마크를 할지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뭐 싱겁게 조닝 당할 가능성?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자리를 잡는 걸 매판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고 T1이 그걸 어떻게 안 줄지 아니면 대처를 할지 아니면 공간 준 상태로 뭐 한타를 캐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그림이 나올 것 같아. 라이즈도 배내야 되지 않나 그럼. 그쵸, 라이즈 같은 걸로 대처할 수도 있죠. 니네 한쪽으로 압박해? 우리 그냥 모여갖고 한 점 돌파해버릴라. 아니면 니네 본대 뒤잡을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다전제에서 저는 DRX가 결승까지 간 가장 큰 요인은 인게임이나 뱀픽적 피드백 능력이 제3자의 입장에서 팀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빠르고 확실하게 피드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기던 지던 매판마다 다른 양상으로 바꾸자, 분위기 환기하자,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자라는 게 판마다 너무 보이고 피드백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강점. 그리고 T1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써놓은 대로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올 필요가 없었어. RNG전 그냥 빨아주고 탑 원딜 성장 기대치 높으니까 미드에서 턴 받아주고 캐리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가 주도권 잡았어? 캐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고, 징동전은 톱세트 졌는데 실력차 솔직히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 이럴 필요가 없었어. DRX보다는 여기 써있듯이 징동 1세트 때부터 절대 안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DRX가 피드백하는 능력이 과연 T1 상대로도 먹힐지, T1의 피드백을 강제하고 T1도 DRX가 그 구도를 유도하는 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탄탄했어. 카나비가 흔들었어도.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로 T1 DRX 결승 프리뷰는 제가 가져온 거는 끝이에요. 앞에 거 스코어 포함해서 예측도 해주나요? 질문 받을게요. 스코어 예측이요? 일단 나는 기본적으로 3대 0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DRX의 이런 피드백 능력 때문에 3대 1인데 T1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T1이 3대 1로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핵심. 고정밴을 2개 강제하는 순간부터 반반. 각 팀 첫 레드 3밴 뭐 해야 할까요? 각 팀 레드 3밴. T1은 빙거, 유미, 아트. 아니면 세주? 아트? 킨드? 반면에 DRX는 유미, 루시안, 매치밴. 상대 1, 2, 3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레드는. 아니 뭐 세주도 밴할 수 있어요. 수압이 까다롭긴 해.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그냥 세주 들어가면 아 씨발 4호까지 얘네 내릴라나 수압할라나 이래서 머리 아프긴 해. 킨드 나오면 50이야? 그 이론상으로 말이 되는데 50이 워낙 그렇게 원거리 룰을 잘 잡아서. 근데 성장하기 빡세죠.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두 팀 블루 1픽은 밴 따라 달라서 모르겠어요. 제우스 아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가 DRX였으면 제우스가 아니라 아트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아트가 안 좋은 챔피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좋은데 대신 예상 가능한 거 해줘라는 느낌으로 아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둘 다 바텀, 그러니까 블루 1픽 바텀 할 것 같지 않냐고요? 바루스를 할 만하지. 바루스 말고 뭐 딱히. 곰슬기님 좀 포인트 있음. 말됨. 세주 주고 세주 플러스 근접일 때 바루스 나타로 라인전 한타 카운터 좋아요. 저도 그렇게 그게 좋은 뱀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미드 아지르 빅토르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